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트렌디해요. 근데 그 트렌디한 기술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것, 그것은 온전히 개발자의 몫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해석이나 기술을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은 개발자, 그 전문가의 개인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교과서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들, 그거를 답습해서 그냥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이 관찰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개발자로서 관찰해낼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관점이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면 현업에 있는 개발자 얘기 들어봐도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 시점의 기술 관점과 예전의 기술 관점은 늘 변화해 왔다. 웹 2.0 시대에서 현 시점의, 그 옛날에 웹 2.0이 처음 제시되던 시대죠. 그 시대의 현 시점의 3.0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얘기하던 웹의 정의와 지금의 웹의 정의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웹 3.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코인 관점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양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코인 관점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웹 3.0이라는 게 기존에는 웹 브라우저로 여는 그런 체계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코인과 연결된 다양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 묶는 느낌이 강하거든. 그래서 웹 3.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이래야 된다, 이게 꼭 저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게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그 기술 분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지 2009년도 그때는 어떻게 알 수가 없었죠. 그냥 화폐 정도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많은 기술들,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된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리라는 상상도 못했고, 지금 웃긴 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의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여기도 많이 도는 것도 핵심이고, 돈이 많은 시장이 커지지 않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 지동설을 믿는 그런 지금의 사람들한테는 지구평면설을 믿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지구평면설을 대다수에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만 봐도 이래요. 법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수의 편에 서는 게 항상 옳지 않고요. 히틀러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그 뭐 아이를 낳는 거에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뭐 게르만족이랑 비슷하게 생긴 뭐 여성들을 납치해서 뭐 독일군 장교들이랑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본인들이 주장한 순수한 그 게르만 민족의 혈통, 이런 것도 깨지고, 그런 행동들에서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폴란드에서 정말 대학에서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고 채찍으로 때려 죽이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진짜 말도 안 돼요. 막 그 샴상둥이 막 그 말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 폴란드에 가서 저도 그거를 봤었는데 너무 막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 폴란드 쪽이 유난히 그게 제일 끔찍하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죽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독극물도 많이 주사를 하고, 그 실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어떤 잔혹성을 많이 느꼈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도 법이 있었고 그런 것도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이란만 보더라도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 같은 거 안 쓰면 불법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고,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의 강요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뭐 종교의 자유라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거고, 문명 같은 게임 하다 보면 종교의 자유 하면은 특정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보통 게 제가 시드마이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드마이어나 리처드 게리엇 같은 세계 3대 기획자라고는 피터 몰리뉴 이렇게 3명이 하고, 뭐 미야모토 시게루 뭐 이런 분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세계 3대 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대한 거를 만들 수 있었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걸 보는 철학이나 생각들,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되게 철학적인 사람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는 기술하고 너드들만 모여가지고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막 대충대충 막 살 것 같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자에 대한 너무 강한 편견이고, 실제로 의외로 사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좀 또 이제 여기 정리한 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법안을 계속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투표를 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때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사실 입법기관에서 하는 건데,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대표를 선출하는 게 국회의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은 투표가 되게 중요하고 자신들의 권력적으로 이득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득 보는 법을 더 지지하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모순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마치 절대적으로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뭐 나영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막 음주하면은 뭐 감형해주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건 이해 안 되지만 뭐 그런 게 감형의 사유가 되고, 뭐 말도 그래도 많이 법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형량이, 피해자들은 거의 죽거나 엄청나게 막 그렇게 된 거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왜 법을 그렇게 만들지? 왜냐면 법이 그 연수를 정확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선과 악의 개념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존중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은 말살되고, 범죄자인의 인권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이 겁나 좋죠.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감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다시 갱생해서 뭐 사회화 시켜서 뭐 다시 내보내고 이런 목적이지, 교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교화의 목적이야?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그 몹쓸 짓을 했으면 벌을 주기 위함이죠. 근데 그를 교화시켜 사회 다시 내보내는, 뭔가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좀 단호한 편이라서 이해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다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든다는 거죠. 답답하죠, 사실은. 저같이 좀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하고 철저하게 사람 취급을 못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억울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또 몰라도, 근데 그러니까 법에서 차등을 주는 건데, 뭐 누가 봐도 악랄하고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 유영철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크게 혹사당하고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교화하고 밥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에는. 물론 뭐 그 대단하신 분들은 뭐 다르겠지, 생각이.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어떻게 규정짓냐 이거죠.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을 죽인다는 악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도와준다라고 봤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선이잖아요. 근데 잡아먹히는 돼지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인 거예요. 그 돼지 입장에서 둘 다 악이에요. 뭐 본인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을
서로 막 해주던 쥐들끼리 그런 거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들, 죽이는 존재거든. 그런 사람들이 돼지 입장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모두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었다면 다 악마들인 거지, 돼지 입장에선. 누군가를 죽인다 아니다로 판단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게 많아요, 인간 사회에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뭐 애완동물 막 그런 거 있잖아. 저 동물권 관련해서도 물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고 그런 거에는 동일하지만, 그 내로남불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동물이라는 게 뭐 동물 자체를 뭐 채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강요한 사람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피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동물 고기 먹는 데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거 먹는 사람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 식물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동물에만 꽂히는데 주로 이제 귀여운 동물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결국에는 동물은 뭐지? 동물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가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갑각류, 문어 이런 거. 문어가 지능이 되게 높다는 게 되게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문어가. 지능이 엄청 높고, 그리고 그 문어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고통을 안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각류나 이런 애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게 벌써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해산물도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채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채소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지. 채소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그 인간이 어떤 걸 먹는다는 행위만으로 봤을 때 사실은 채식이 됐든 뭐 육식이 됐든 뭐 생존을 위해 먹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걸 어느 기준에 두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근데 그런 거에서 기준을 두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규정을 한 게 법인데,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 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관념 갖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개발자라는 게 사실 되게 단순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진짜 잘하고 싶다면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관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역겨워하는 사람인데, 막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면은 그 나머지 개발자는 막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암암리에 카스트 제도가 실행이 되는 거지. 막 불안한 계급이지, 지들 혼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되게,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작 그 막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거에 막 거기 아니면 아니고, 아까 아닌가?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막상 가보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스타트업에서 막 작은 기업이 막 커나가는 이런 게 너무 흥분되고 재밌거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대기업 일도 많이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면은 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기업이 막 그 스마트한 선택을 해서 막 기업 가치를 올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개발 위주로 딱딱하고, 새로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기존에 어떤 뭐 큰 기업도 가지지 못한 어떤 작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막 발전시키고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 근데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이 부자들을 조금만 조사해보고, IT업계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관대하지 않은 게 현재 개발 업계의 시선이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또 큰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뭐 엄마 친구 아들로서 엄마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임금이 높아서예요. 임금이 높다는 건 결국엔 1980년대에는 메리트가 없었다는 거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았거든. 그래서 중소기업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팀노바에서도 중소기업도 잘하면 5천 이상 가요. 네이버, 카카오, 초봉 정도는 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80년대에서 별 차이 없었던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벌써 계급을 막 하고 계급을 막 쌓고 너는 그거 아니면 쓰레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제일 안타까운 건 초보 개발자들 그리고 시장 조사하는 단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물론 훌륭하고 되게 진짜 대단한 기업들이 그 안에도 핵심 개발자는 진짜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못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 근데 막 일부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한 CTO급 되거나 핵심 개발자들은 작은 기업에서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게임 업계 개발자들이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꽤 잘하는 게임 개발자들 많고 그 옛날에도 우리가 그래도 나름 건조가 있어. 게임 쪽에서 다들 좋아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기업이고 나름 게임 기업 특히나 온라인 게임 쪽에서는 노하우가 엄청 좋아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르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미르의 전설 옛날에 있죠. 그것도 막 되게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했었고 뭐 괜찮았었거든 진짜 기술력. 뭐 지금은 이제 해외도 워낙에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름 게임 업체 쪽에서는 나름 건조가 있어요 우리가 괜찮아요 나름대로. 근데 게임 업체들 중에 뭐 지금은 대기업화가 많이 됐지만 사실은 뭐 작은 기업 옛날에 뭐 손놀이 막 그 손놀이랑 무슨 소프트맥스 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큰 기업은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되게 잘했는데 물론 버그 되게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 게임이. 그 당시에 우리 기술력으로 치고는 후발주자인 것 치고는 진짜 잘한 편이었지. 아무튼 참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우리가 기존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가치관 이게 집단주의적 사회가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꼭 민주주의에서는요 나랑 뭔가 다르다고 해서 집단 학살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민주주의나 뭐 이런 민주주의 근데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요 나와 다르잖아요. 피해 척살이지. 뭐 피해 어떤 뭐 그 피해 숙청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막 다르면은 그 집단을 선동해서 거기에 폭력을 가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만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접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 학생들 중에 처음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낚여서 막 공부하라는 거 막 다 해보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고생 하다가 팀노바에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응용 2단계에 올라왔는데 그 친구는 그 2년 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고 자기가 정말 개발에 재능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바꾸고 그 친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빼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엄청 잘해요. 개발 정말 잘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막 다 소화하고 할 정도니까 자기가 답답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2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커뮤니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찝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이상하게 트렌드만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이게 그 의문점이 해소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이거는 뭐 만약에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면은 개발이 더 잘 되죠. 그래서 다양한 접근의 관점이 있다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 그런 걸 맹신하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맛있다고 빨아주는 게 있으면 그 맛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걸까라는 개발 업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제 맘대로 할 건데 제가 이제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나갈 거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갱생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막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결점이 있다. 법도 그렇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법 많잖아요. 그거 다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왜냐고? 자기네들이 만드니까.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정작용이 생기면서 계속 바뀌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면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